주변에서 연애나 결혼을 놀러 다니는 거 보면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한 번 다녀왔다고 해서 설레는 감정까지 사라진 건 아닌데 막상 연애하고 싶다고 티내고 다니면 철없어 보일까봐 조심하게 되네요. 나이가 있어 더 신중해졌지만 그래도 가끔은 나를 궁금해주는 그 느낌이 너무 그리워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모임들이 요즘엔 있거든요. 러닝이나 등산, 여행, 독서 이렇게 가벼운 모임도 있으니까요. 모임에 가보시고 또 만남 어플도 엄청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길이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위험이 심해 조금 매운 음식도 잘 못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왜 회식 모임에 가면 술 안 마시는 사람한테 그렇게 악착같이 강제로 술을 먹이려고 안달일까요? 제가 건배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마실 분은 마시고 안 마시는 사람은 물이나 주스 채워서 같이 분위기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지 서로 이해하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짜증이 납니다. 이거는 저도 진짜 정말 힘들어요. 저도 술 안 마시거든요. 노술인데 술 없으면은 사회생활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술 안 마시면 아예 모임에 껴주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정말 좀 답답한데 그래서 나온 대처 방법이 이게 술을 받고 마신 척하고 입에 담다가 뱉던가 술을 받고 몰래 좀 버리던가 뭐 이런 방법들을 조금 쓰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가슴이 막 답답하고 숨이 너무 턱턱 막힙니다. 누가 옆에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 날 것 같고 괜히 가만히 있다가도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들이 생각나서 자책하게 되고 후회가 밀려와요. 그것 때문에 일은 손에 전혀 잡히지도 않는데 몸은 하루 종일 졸리면서 정작 밤이 되면 통 잠을 자지 못해 괴롭습니다. 저 왜 이러는 걸까요? 스트레스나 극심한 피로로 인해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면서 불안 및 우울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휴식을 좀 해보시고 좀 심하면 병원 진료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흔하게 하는 방법이 복식호흡이나 심호흡으로 스트레스를 내리고 운동 등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풀면서 이런 과거 사건을 좀 해결해보고 정말 안 되면은 병원에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새벽 타임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여성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연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년 정도 주말마다 꾸준히 출석 도장을 찍으면서 조용히 지켜만 봐왔는데요. 괜히 번호 달라고 하면 일하는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걱정입니다. 항상 갈 때마다 꾸미고 가긴 하는데 음료 시키면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고 말이라도 터볼까요? 아니면 그냥 하지 말까요? 이게 반년이나 지켜보고 있을 정도로 마음이 있으시다면 말 걸어보고 번호나 인스타 좀 달라고 해보세요. 심지어 꾸미고 가시는 거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분이 좀 일이 여유가 있으실 때 물어보거나 한잔 시키고 나서 받으면서 가볍게 물어보는 거는 어떨까요? 집주인이 무단 침입을 했길래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저를 향한 집주인의 보복이 계속 시작되었습니다. 제 우편물을 훔쳐가거나 밖에 잠깐 내놓은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고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기본에 1년 동안 도어락이 올려져 있던 게 한 10번은 됩니다. 한 번은 갑자기 밤에 문을 부수듯이 두드리고 손잡이를 쾅쾅 흔들더라고요. 뭔가 싶어 나가봤더니 야, 재활용 쓰레기 안 치운 범인 너지?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수거차가 수거를 안 한 건데 제 쓰레기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나 아니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다른 집이나 가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알아들을 수도 없는 헛소리를 하면서 한 10분 동안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답답해서 옆집에도 한번 물어보라고 했더니 혼자 웅얼웅얼 거리면서 정작 옆집한테는 노크도 한번 안 하고 그냥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하필 CCTV도 없는 반지하라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고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때 너무 당황해서 소리를 지를 때 녹음하는 것도 깜빡해버렸습니다. 집주인이 노인이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제가 없을 때 또 뭔 짓을 할까봐 무섭습니다. 경찰한테 혼난 게 그렇게 화가 나는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복수를 하려고 드는데 이 노인을 상대로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인 CCTV 설치 가능하면서 다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안내판과 함께 안내문 게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내문에는 쓰레기를 문 앞에 버리는 사람 등 이상한 민폐를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에 설치한다고 조금 경고성 안내문을 좀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집주인도 아무리 노인이라도 글자 크기에서 보면 좀 자중할 것 같아요. CCTV 또 건드리면 고장내면 소송 진행하다 또 하고 자기 집 문 앞에만 찍히도록 해서 다 주민이 찍히지 않도록 설치를 하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심지어 지하 1층이면 사람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과는 SNS로 만나 코로나 시절 때 결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정이 식은 정도가 아니라 얼굴만 봐도 꼴 보기 싫은 지경입니다. 물론 티를 안 내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지금 광역시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은 제가 피땀 흘려 돈 모아서 산 제 집입니다. 남편도 생활비를 보태긴 하지만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 이 사람은 자기 명의 집을 마련할 생각도 없고 기본적인 경제관념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명품 사는 건 엄청 좋아합니다. 저한테 선물을 챙겨주긴 하는데 겉으로만 고맙다 할 뿐이지 속으로는 피눈물이 납니다. 저 돈이면 다른 데 요긴하게 쓰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정말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따로 직장도 없고 시부모님이 하시는 음식점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SNS 홍보한다 하고 지가 무슨 인플루언서인 것 마냥 행동합니다. 심지어 유튜버들한테 후원까지 하고 앉아있는데 인스타 하는 거 보면 솔직히 너무 한심합니다. 참고로 저보다 나이도 많은 오빠인데 월급을 얼마 버는지조차 저한테 공유를 안 합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끔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온다고 하면 솔직히 사무실 사람들 볼까봐 너무 부끄럽습니다. 남들한테는 남편 직업을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냥 시부모님 가게 도와준다고만 둘러댑니다. 저도 40대 되니 냉정하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미래 계획도 없는 이 능력 없는 남편이랑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무능력한데 가장의 권위는 왜 그리 세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다가 도련님도 가게를 하는데 동서가 임신해서 일을 못하니까 저보고 가게를 좀 도와달라네요. 저도 평일에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주말에도 일 신경 쓰느라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데 제가 시댁일 돕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받칩니다. 시부모님도 뭐든 동서만 대놓고 챙기며 편해합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마인드를 강요하는지도 너무 싫고 이제는 진짜 한계입니다. 남편에겐 아무 감정도 없고 심지어 요즘은 다른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끝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돌싱이란 타이틀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저 진짜 우회하면 좋을까요? 일단 남편분이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버는 돈을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죠? 음식점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버한테 후원까지 할 정도면 충분히 그냥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보여요. 제3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답이 없는 경우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3자 입장에서는 도박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운영하는 거니까 남편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고 답답한 거를 이혼 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남편한테 직접 얘기를 해보세요. 너 소득 어떻게 되냐? 미래 계획은 있냐? 그러고 나서 정 안 되면 가족 상담을 좀 바라보시면서 서로 욕구 조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은 돈만 해도 충분한데 제가 봤을 때 신청자님은 명예도 추구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는 바가 좀 다른데 그걸 맞추는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은 조금 중요한 문제니까요.